이번 시간은 복합 운송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물 운송과 화물의 어떤 육상 운송과 해상 운송이 합하다든지 아니면 육상 운송과 항공을 합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 운송인데 요즘은 이제 복합 운송이 많이 트렌드가 복합 운송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합 운송을 하기 전에 항공 운송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복합 운송에 대해서 정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운송의 개념은 항공 운송 항공기 공간을 이용하여 승객, 우편, 화물을 탑재하고 국내의 어떤 공항에서 다른 공항까지 운송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항공 운송은 특징이 신속하고 정시성이 있다. 항공 운송은 해상 운송의 운송 기간이 짧고 발착 시간, 정시 운항 횟수에 의한 정시성 등이 서비스의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항공기는 안전하다. 안전성. 장기간 운송을 한 원형 변질 등 어떤 해상 운송은 이런 위험이 있지만 항공 운송은 운항 시간 단축을 해서 위험 발병률이 낮다. 그 다음에 경제성이 있다는 거죠. 요즘은 항공기도 대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위당 비용으로서 경제성도 있다. 야행성이나 운송 화물이 대부분 야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어떤 당일 화물을 오후에 집하해서 그 어떤 다음날 아침에 운송하는 것이 어떤 관행처럼 야행성. 그다음에 편도성. 여객의 출발지로부터 다시 돌아오지만 화물 운송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도. 보통 관광객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화물은 어떤 도착만 하면 된다. 이런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운송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항공화물의 장점. 요즘 이제 어떤 항공기가 사람을 태우는 어떤 민항기에서 사람을 태우는 항공기에서 화물 전용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항공운송으로 운송을 했을 때 장점은 이렇게 신속성이다. 정확성, 안전성, 포장비를 절감할 수 있다. 화물 추적 정보를 제공한다. 저렴한 보험료, 그 다음에 운임의 부대 비용이 적다. 부대 비용이. 근데 항공운송의 단점은 아직도 조금 고가의 운임이다. 어쩔 수 없이 하면 몰라도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이 항공화물이 증가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량 및 규격의 제한이 있다는 거죠. 비행기에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운송 시간의 제약이라든지 항공기의 시간. 그 다음에 운송 지역의 제한. 여기도 역시 철도보다는 저기지만 여기 공항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공항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공항도 운행 가능한 공항이에요. 그 다음에 복합 일관 운송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복합 운송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합 운송에 대해서 복합 운송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운송이 해상 운송 플러스 항공, 육상 운송 플러스 항공 뭐 이런 식으로 복합이 된다든지. 그래서 물품 관리 하에 둔 일국 어떤 장소로부터 화물을 인도하기에 지정된 타국의 어떤 장소까지 복합 운송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부터 서울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까지 하는데 여기서 부산항까지 갔다. 육상 운송으로. 그 다음에 해상으로 갔다.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로스앤젤레스 간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복합 운송은 뭐냐?
운송 책임의 단일성이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화물로 운송, 배로 운송 그러면 여기에 책임, 여기 계약, 이거 계약 따로 해야 되는데 복합 운송 계약을 하게 되면은 모든 화물 처음부터 출발부터 도착까지의 책임을 복합 운송 책임자가 지기 때문에 복합 운송 책임하에 운송 범위와 관련하여 화주와 체결한 운송 계약으로 커버되는 전 운송 과정에 걸쳐서 위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운송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질 사람이 딱 누가다. 이게 컨테이너 안에 어떤 상품이 있었는데 이게 파손됐으면 화물에서 문제가 있었나, 해상에서 문제가 있었나 모르잖아요. 근데 복합 운송을 하게 되면 복합 운송 책임자가 화물을 책임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단일 운임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복합 운송이 각각 구간별로 운임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쭉 끝까지 운임이 단일 운임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복합 운송 서류를 발행해. 물품이 복합 운송에 수탁된 지점에서 화주에 대해서 전 운송 기간을 나타낸 유가 증거로 복합 운송 서류를 발행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송 방식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원 부담의 분기점이 있다. 복합 운송에 있어서 이원 부담의 분기점은 송화인이 물품을 내륙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이다. 거기까지만 갖다 주면 모든 거는 복합 운송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복합 운송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나? 복합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철도와 트럭으로 한다든지 항공과 트럭이라든지 철도와 해상, 철도와 항공, 항공과 선박, 해운과 트럭, 하여튼 선박 부선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복합적으로 운송이 여러 가지 운송이 한꺼번에 일단 복합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니까 복합 운송 경로는 어떤 게 있냐? 아메리칸 랜드 브릿지 그림으로 보는 게 더 실사례로 한국이나 일본에서 극동에서 선박을 이용해서 미국 서해안을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철도로 미국 동해안 가서 선박으로 또다시 유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총 20에서 32일 가지고 운항거리는 하여튼 19,800km를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극동 지역 항으로부터 북미 서안의 주요 로스앤젤레스라든지 이런 데까지 컨테이너를 운송하고 그 미국 내륙 철도를 운송해서 뉴올리언즈 등에서 다시 해상 운송으로 유럽까지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일괄 운송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한국, 일본 등지에 항만에서 선적된 항물을 미 서안까지 해상 운송한 후에 철도를 이어서 다시 유럽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게 20일에서 32일까지 걸린다. 이거는 이제 미니랜드 브릿지라고 해서 조금 15일에서 20일 걸리는 거는 여기까지는 미국 서해안으로 선박으로 가서 여기서 육로로 미 동해안 멕시코만일 철도로 간다. 한국이나 일본 등 극동 지역의 항만에서 선적된 화물을 북미 서안까지 해상 운송한 후에 대륙 횡단 철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여 북미 동안이나 멕시코만 항까지 육송한다. 서해안 미국 서해안으로 가서 아까는 미국 동해안으로 가는 건데 미국 서해안으로 가서 동해안으로는 철도로 가는 거고 그런 건데 여기는 이제 또 시베리아 랜드 브릿지 시베리아 그림책으로 보는 게 더 그림으로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보스토 진이 해상으로 가서
육상으로 폴란드로 가는 거야, 또. 어? 그래서 또 육상으로 유럽 가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입을 주 무기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하는 거죠. 또 여기는 이제 한국, 일본에서 중국 동해안으로 가서 선박으로 가서 육상으로 내륙 철도라든지 육상 실크로드로 해서 유럽으로 간다. 이거는 한 20에서 25일 걸린다라는 거죠. 응? 학습 내용을 좀. 요즘에는 이제 복합 운송이 운송 방식이 어떤 소비 트렌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개인이 어떤 인터넷으로 요구해서 사는 거에 대한 대응으로서 운송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운송 트렌드가 복합 운송이라든지 항공화물 이런 걸로 바뀐다는 거죠. 그 중에서 복합 트렌드는 여러 가지 운송수들을 해상과 육상 운송이 항공과 육상 운송이 결합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운송 방법을 이용한 물품의 운송을 복합 운송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복합 운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임의 단일성이 있다는 거죠.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이 하면 해상 운송 따로 항공 운송 따로 계약을 하면 어디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모르는데 복합 운송 계약을 하게 되면 운송 책임이 단일성이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단일 운임을 설정된다. 복합 운송은 복합 운송 서비스 대가로서 운송 구간마다 분할된 것이 아니라 전 운송 기간이 단일화된 운임을 부과한다는 거죠. 단일 운임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복합 운송 서류를 발행해 준다. 그 다음에 운송 방식이 다양하다는 거죠. 두 가지 이상의 운송 방식으로.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의 분기점으로는 인도하는 시점으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복합 운송주가 위험 부담을 한다는 거죠. 어찌됐든 트렌드가 요즘에는 복합 운송을 하는 트렌드로 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거를 기억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